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인간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이 연구진은 피실험자 100명을 모집해 낯선 사람과 일주일간 함께 식사하도록 했다. 단 규칙이 하나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매번 상대에게 커피를 사줘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받기만 했다. 처음 며칠 동안 커피를 받은 사람들은 고마워요를 연발했다. 하지만 실험이 5일차에 접어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받기만 하던 사람의 78%가 고마움 대신 기대를 보였다. 심지어 몇몇은 커피가 늦자 오늘은 왜 안 사요? 라는 불평까지 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명확했다. 호의가 반복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권리가 된다. 이건 단순한 인간의 버릇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반응이다. 우리의 뇌는 보상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때 그걸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재정의한다. 즉, 감사의 회로가 꺼지고 기대의 회로가 켜진다. 이 실험은 착한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왜 자주 상처받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착한 사람은 내가 베풀면 상대도 고마워하겠지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뇌는 호의를 보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준점으로 저장한다. 즉, 한 번의 도움은 감사로 기억되지만 3번의 도움은 의무로 전환된다. 그래서 결국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친다. 첫째, 인간은 공짜에 중독되는 동물이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 된 에리얼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뇌는 합리보다 공짜에 반응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초콜릿 2종류를 팔았다. 하나는 고급 브랜드 린트 초콜릿, 다른 하나는 저가형 허쉬 초콜릿. 처음엔 린트를 15센트, 허쉬를 1센트에 팔았다. 대부분 린트를 골랐다. 하지만 린트를 14센트로 낮추고 허쉬를 0원으로 만들자 90%가 저가형 초콜릿을 선택했다. 이 단순한 변화는 인간의 본능을 드러낸다. 공짜라는 단어 앞에서는 품질, 가치, 심지어 관계까지 흐려진다. 우리는 받는 행위에 도취되며 뇌는 그걸 자격으로 인식한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호의를 베풀면 상대의 뇌는 그걸 선물이 아닌 기본값으로 기억한다. 그 후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왜 이번엔 안 해? 라는 기대가 생긴다. 이건 단지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자원을 공짜로 얻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동물이었다. 원시 시대에 나눔을 받는 건 생존과 직결됐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 즉, 주는 사람은 에너지를 잃고 받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계속 받아들이며 생존적 이득을 얻는다. 이게 바로 관계에서 착한 사람이 더 빨리 번아웃되는 과학적 이유다. 둘째, 경계를 세우지 못한 친절은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사람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생기면 전전두엽의 자기 통제 회로가 약화되고 편도체의 불안 회로가 강화된다. 이건 쉽게 말해 거절은 두렵고 타인의 요청 수용은 뇌의 불안을 줄여주는 보상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즉, 착한 사람일수록 도와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신경 패턴을 만든다. 이건 친절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려는 자기 위로의 루프다. 스탠포드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를 조건적 자존감 컨디셔널 셀프 마이너스 어스팀이라 불렀다. 즉, 남이 나를 좋게 봐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사고방식. 이 패턴은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존재를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노예 상태를 만든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의 호감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말한 원칙이란 단순히 투자 규칙이 아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도 냉철했다. 도움을 요청받을 때 그는 이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을까를 본다.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의존을 길러주는 독이라고 그는 말했다. 버핏의 철학은 냉정하지만 정확하다. 진짜 호의는 상대가 독립하도록 돕는 것이지 기대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뒷받침한다. 상호이익 교환 휴먼 리시프로컬 엘트루이점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이타심은 결국 상호적 이득을 전제로 하는 전략적 시스템이다.
즉, 내가 너를 도우면 언젠가 너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무의식적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즉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게 되면 관계는 반드시 붕괴된다. 뇌는 불균형을 불공정으로 인식하고 감정적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 호의는 한 번이면 선물, 두 번이면 습관, 세 번이면 의무, 네 번이면 부담, 다섯 번이면 갈등의 씨앗이 된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왜 점점 지쳐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진짜 어른의 관계는 거절에서 시작된다. 하버드 의대의 임상심리학자 레이첼 시몬즈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친절이 아니라 경계라고 말했다. 경계란 벽이 아니다. 경계는 이 이상은 내 에너지의 영역이라는 선이다. 이 선이 없으면 타인의 감정이 당신의 책임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소모되는 사람이 된다.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팀 쿡 같은 리더들이 냉정할 정도로 노를 잘하는 이유는 그들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거절은 자기 방어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언어다. 즉,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다. 뇌는 거절할 때 일시적으로 불안 회로가 활성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통제 영역이 강화된다. 이건 근육처럼 단련된다. 거절은 연습할수록 내적 강도를 높인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사람 콤플렉스 구드 퍼선 신드롬은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는 이 현상을 사회적 자기소멸 소셜 셀프 마이너스 ERASURE라 불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은 자존감의 근본적 결핍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뇌는 자기 확신 대신 타인의 승인을 보상으로 삼는다. 즉, 자기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남이 나를 좋아한다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건 마약보다 위험한 뇌회로다. 착한 사람의 뇌 그리고 불행의 루프. 스탠포드 신경과학센터의 실험에 따르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전두엽 판단 통제 영역은 약화되어 있고 편도체불안 공포 반응은 과활성 상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착한 사람은 거절할 때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수용을 통해 안도감을 얻는 뇌 구조를 형성한다. 즉, 거절은 죄책감이고 희생은 안도감인 뇌의 패턴. 이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보상 시스템이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다음 루프로 반복된다. 타인의 기대 무리한 수용 에너지 고갈, 자기 비난 더 열심히 착하게 살기. 이 루프의 끝은 언제나 같다. 번아웃, 관계 불균형,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 진화적으로 인간은 기대를 학습한다. 진화 심리학자 로버트 트리버스 TRIVERS는 인간관계를 장기적 교환 시스템으로 설명했다. 우리 조상은 생존을 위해 타인과 협력했지만 그 협력은 항상 상호성을 전제로 했다. 즉, 주는 자가 계속 주면 받는 자는 언젠가 갚는다는 기대 구조. 하지만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는 다르다. 정보와 사회적 거리, 감정 피로 속에서 상호성이 아니라 일방적 감정 소모로 바뀌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그들의 호의는 상대에게 생존적 이득이 없는 신호로 해석된다. 즉, 이 사람은 자원, 시간, 에너지, 도움을 공짜로 제공하는 존재로 분류되는 것이다. 뇌는 이런 대상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존재로 판단한다. 워런 버핏의 인간관계 공식.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좋은 평판보다 나를 지켜주는 원칙을 택한다. 그의 인간관계 철학은 단순하다. 1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감정으로 끝난다. 3. 존중 없는 관계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 버핏은 자선가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자선 철학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는 도움은 감정으로 주면 상처가 되지만 원칙으로 주면 가치가 된다고 말했다.
즉, 그는 인간관계조차 투자처럼 관리했다. 모든 관계는 리스크와 리턴이 존재한다. 감정만으로 접근하면 관계는 곧 손실로 변한다. 둘째, 부자들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계를 설계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데니얼 골먼은 감정지능 EQ 개념으로 유명하다. 그는 말한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친절을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시스템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부자들은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감정이 아닌 원칙의 프레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도와주지만 두 번은 함께 해결책을 찾자.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너도 노력해라. 이런 명시적 기준을 세운다. 이건 냉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방식이다.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불안정하지만 원칙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간다. 일론 머스크도 같은 철학을 갖고 있다. 그는 테슬라 초기 시절 가장 위험한 건 팀 내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보다 평화를 택한다. 하지만 그 평화는 조직을 망치는 침묵이 된다. 착한 사람은 솔직하지 않다. 이건 충격적이지만 사실이다. 심리학적으로 착한 사람은 솔직하지 않다. 그들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포장한다. 즉, 거절 대신 미소, 분노 대신 이해, 불만 대신 희생을 택한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과잉 공감형 인간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공감 중추가 과도하게 발달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표현 중추가 억제된다. 그 결과 그들은 남의 기분은 알지만 내 감정은 모른다. 즉, 남을 위한 뇌는 과잉 가동되고 자신을 위한 뇌는 침묵한다. 이건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자기 억압의 신경 구조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밝고 따뜻하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피로하다. 뇌의 진실 관계가 아니라 보상에 반응한다. 우리의 뇌는 사랑이나 우정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상 회로로 반응한다. 이건 뇌영상 실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즉, 고마움을 받지 못한 관계는 뇌가 손실로 인식한다. 착한 사람의 뇌는 이득보다 손실을 크게 느끼는 구조라 조금만 이용당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뇌는 이런 관계를 에너지 낭비로 분류하고 신체 피로, 우울감, 무기력감으로 연결시킨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일수록 몸이 먼저 아프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다. 부자들은 감정 소모 없는 관계를 만든다. 워런 버핏은 인생에서 노예 기술로 유명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과 진짜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가에 있다. 그는 거절을 무례함이 아닌 전략으로 본다. 그의 인간관계는 명확하다. 원칙을 공유하는 사람과만 협력한다. 감정적 피로를 주는 관계는 즉시 정리한다. 그는 에너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도, 시간도, 인생도 잃는다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 철학이 아니다. 에너지 관리 감정 통제 자산 보존이라는 공식이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그는 모든 관계는 결국 효율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한 CEO라 부르지만 그는 감정 통제의 천재다. 머스크는 중요한 관계일수록 감정 피드백보다 목표 일치를 중시한다. 즉, 감정적 유대보다는 생산적 시너지를 택한다. 이건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목표로 관계를 설계한다. 첫째, 부자들은 경계선을 눈에 보이게 만든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리더십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정 피로를 예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오늘은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이런 선언적 표현을 꾸준히 사용한다. 이건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지키는 언어다. 즉, 감정이 아닌 규칙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 둘째, 부자들은 관계의 손익을 기록한다. 버핏은 인간관계를 투자처럼 다룬다. 그는 말한다.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는 비용이다. 그는 매년 개인 다이어리에 감정 수익이 있는 사람과 감정 손실을 주는 사람을 기록한다.
그리고 손실이 누적되는 관계는 조용히 종료한다. 이건 냉정이 아니라 지능적 자기보호다. 뇌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관계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부자들은 감정의 리스크를 수치화한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감정을 의무화한다. 셋째, 부자들은 예스를 전략적으로 쓴다. 부자들은 호의를 남발하지 않는다. 그들의 예스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신호다.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맞다. 희소한 호의는 뇌의 가치를 높인다. 자주 주면 권리로 착각하지만 가끔 주면 진심으로 인식한다. 즉, 호의의 간격이 호의의 가치다. 이건 인간 뇌의 보상 예측 시스템 때문이다. 하버드 뇌과학 연구소 실험에 따르면 불규칙한 보상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3배 높인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다. 경계 설정은 뇌의 근육이다.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감정 민첩성 이모셔널 어질러티 개념을 제시했다. 그녀는 말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방향의 신호다. 즉,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피로, 분노,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경계를 재설정하라는 뇌의 신호다. 문제는 대부분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 그래서 감정이 쌓이고 폭발하며 관계가 무너진다. 경계는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다. 매일 조금씩 훈련해야 한다. 오늘은 한 가지 부탁을 거절해보자. 오늘은 상대의 기분보다 내 감정을 먼저 챙기자. 오늘은 나의 피로를 설명해보자. 이게 바로 경계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다. 거절할 때마다 뇌의 자기통제 회로가 강화된다. 뇌는 당신의 노를 기억한다. MIT 뇌인지과학연구소 실험 결과 사람이 노를 말할 때마다 전전두엽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다. 즉, 거절은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회로를 강화하는 훈련이다. 따라서 거절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감정 통제력이 높고 스트레스 회복 속도도 빠르다. 이건 실제 뇌 영상에서도 관찰된다. 즉, 착하게 살지 말고 똑똑하게 살아라는 말은 그냥 조언이 아니라 신경과학적 사실이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사람.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순간 타인의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제야 진짜 평화가 온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이타심의 가장 높은 형태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감정에도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의 착각 호의가 아니라 책임으로 사는 법. 하버드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의도를 해석하는 존재다. 우리가 베푼 호의조차 상대는 그 의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즉,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도 상대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뇌는 지속적 자극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재정의하는 습성이 있다. 이걸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한다. 즉, 호의가 계속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기대만 남는다. 그리고 기대가 깨지는 순간 배신감이 생긴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당신이 도와준 사람이 결국 당신에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진짜 부자들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정리한다. 그는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건 자기 존중의 철학이다. 그는 인생을 투자라고 본다. 시간, 에너지, 감정 모두 자산이다. 그리고 모든 자산에는 ROI, 안인터랙션가 있다. 그 ROI가 감정 피로로 돌아온다면 그건 실패한 투자다. 그래서 버핏은 인생의 관계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그는 가까운 친구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내 원칙을 더 좋아한다. 이게 바로 경계 설정의 본질이다. 좋아하지만 거리를 둔다. 사랑하지만 선을 지킨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다. 둘째,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사람이 되라. 스탠포드 의대의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번스는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들은 좋게 보이는 것과 진짜로 좋은 것을 혼동한다. 좋게 보이는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하지만 진짜로 좋은 사람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 명확한 사람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모호한 사람은 반드시 오해를 낳는다. 명확함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모호함은 상처를 키운다. 그래서 부자들은 착하게보다 명확하게 산다. 그들은 감정보다 원칙, 감성보다 효율, 호의보다 경계를 택한다. 셋째,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 존중받는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모호한 관계보다 명확한 관계에 더 신뢰를 느낀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팀의 실험에서 일관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항상 웃으며 맞춰주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즉, 노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리더십 신뢰를 얻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뇌는 예측 가능한 인간을 선호한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보다 원칙이 일관된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낀다. 결국 경계가 명확한 사람이 진짜 믿음직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본질은 거리다. 모든 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끊어진다. 진짜 관계의 미학은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그 거리에는 존중이 있고 공간이 있고 자유가 있다. 부자들은 돈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다. 그들은 관계에서도 거리두기의 미학을 배웠다. 결론, 착하게 살지 말고 명확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은 사람을 잃고 명확한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호의는 당신을 빛나게 만들 수 있지만 지나친 호의는 당신을 희미하게 만든다. 당신이 아무리 착해도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진짜 어른의 친절은 계산된 친절이며 진짜 부자의 인간관계는 따뜻한 거리 속에서 유지된다. 결국 경계는 인간관계의 벽이 아니라 품격의 선이다. 당신이 어디까지 허락하고 어디서부터 멈추는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 수준을 결정한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